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아까 문법, 어휘 이런 어떤 기본기, 그 다음에 문해력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빈칸 순서 삽입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뭐냐면 주제문 싸움이에요. 유형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다 주제문 찾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NS학원 김치삼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외고 전사고반에서 수능을 하고 있어요. 수능을 하고 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이죠. 이제 소위 말하는 나중에 이제 그 외대부고를 가서 전교권이 나오거나 대원외고 가서 전교권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친구들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그 국어 능력이 많이 약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뭐를 알고 모르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기가 의외로 약합니다. 문법이나 어휘 실력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생 때건 그 중학교 1학년 때건 간에 거품이 있는 그 보이기식 학습은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이 정도 하는데 누구는 저 정도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실인 학습 전략을 짜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일단 어떻게 되죠? 미국 교과서가 대세예요. 초등학교에서 문법한다, 초등학교에서 국어를 해석한다, 수능하는 건 상상을 못하던 일이죠, 이 시기에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을 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뭐, 한국식 학원이죠. 요즘도 그런 분들 계시죠. 한국식, 뭐, 미국식 학원 이러는데, 그런 식의 말이 나온 게 요 시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뭐, 그럼 미국식 하면 똑똑한 애들이고, 한국식 하면 멍청한 애들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이 시기에 팽배했어요. 이 학생들이 보통 중고등부 오게 되면은 이제 문법 어휘 한계로 인해서 내신도 안 나오고, 또 수능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던 거죠. 영어 절대평가가 되니까, 영어가 이제 또 어떻게 되죠? 초등부 때 뭐 토플하고 이러던 분위기가, 일단 영어는 쉬운 거니까 좀 라이트하게 가자. 그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바뀝니다. 90점만 넘으면 영어 1등급이니까 굉장히 쉽다라는 인식으로 바뀐 거죠. 작년까지 한 7, 8년 이상 영어는 쉬운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재작년 수능이 이제 그 영어 등급이 1등급 10%가 안 되고 또 의대에 열풍이 부는데 의대 가는 학생들이 의대를 못 가는 이유가 수능 영어 1등급이 안 나왔고 망한 거예요. 의대 가려면 정시에서 수능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됩니다, 영어가. 근데 영어 1등급이 안 나오면서 그 의대 입시에 낙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식이 바뀌어요. 아, 영어가 쉬운 게 아니구나. 영어를 갖다 어릴 적에 제대로 해놔야만 고등 가서 점수가 제대로 나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수능 영어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이 정도로 안 하느냐. 작정하고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킬러 문항 없애라. 영어 쉽게 해라. 뭐 이렇게 했음에도 또 작년도도 그렇게 만만했던 건 아니죠. 또 실제로 평소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 영어 1등급이 어떤 경우 5% 이하도 안 나오는 그런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쉽다는 인식이 이제 싹 들어가 버렸어요. 게다가 내신 영어가 좀 어려워집니다. 내신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져요. 자,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특목고 자체를 이제 없앤다 이러니까 일반고 쪽으로 우수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난도가 점점 올라가고 최근엔 또 이제 특목고로 또 우수 학생들이 이동하니까 특목고도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의대 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면 영어 시간이 없습니다. 수학과학에 올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초중 때 제대로 안 해놓으면 망하겠구나. 수능 영어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고등부 내신도 실제로는 수능 영어가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 나온 어휘가 좀 만만치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쉽진 않습니다. 토플 중상위 어휘까지 나온 그 정도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 원서에서 오기 때문에 원서를 봐야 되는 어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가 안 되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문법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so 에스트가 붙었을 때와 so 에스트가 떨어졌을 때는 다르거든요. 목적이나 결과가 다른데 구문적인 거 문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고 도치도 들어가고 분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또 관계되면서 까다롭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독이 좀 안 돼요. 문법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 장치도 까다롭게 출제되는 게 이 수능 영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도치가 들어가거나 비교가 들어가면은 오답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수능 지문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잘해야만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즘 많이 말이 되는 문해력이라는 부분이죠. 문해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능에 나오는 주제는 뭐 교육, 그 다음 뭐 영화, 뭐 문학, 뭐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네. 교육은 뭐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수능 지문에서는
오히려 교육은 리버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멘탈 리버레이션. 교육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야만 한다 이런 건데 해봐 한다? 좀 의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식으로 좀 생각하게 요구하는 것이 이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통념에 대한 반박, 기존 인식을 좀 뒤집어야 되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자연과학보단 인문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징 같은 게 나오게 되죠. 상위권과 중위권 나누는 게 뭐냐면 어텐션 이코노미 나오면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건지 상징인지 아닌지도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풀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원서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원서가 나오고요. 실제로 이런 매거진에서도 또 출제가 되는 것이 수능입니다. 그 원서 내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을 뜩 띄고 오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없는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토플하고 수능을 얘기할 때 보면은 수능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자, 토플은 지문의 모든 정보를 줘요. 학생이 읽어나가기 위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줍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어 그러면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나오는데 수능은 그냥 어텐션 이코노미 끝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논리와 개념을 찾아나가게 하는 것이 수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토플은 다른 시험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킬러 문항이다. 3대 킬러 문이라고 하는 거죠. 빈칸, 순서, 삽입. 이 유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빈칸 추론이 가장 힘들어요.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순서가 2문제, 삽입은 2문제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도 수업할 때 이걸 많이 시켜요. 애들이 답을 맞춰도 막 설명하라고 했을 때 설명을 제대로 한 학생들은 10명 있으면 2-3명에 불과합니다. 감이 좋고 느낌이 좋은 것과 실제 실력은 다른 겁니다. 실제 실력은 설명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내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자기 생각으로 설명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아까 문법, 어휘 이런 어떤 기본기, 그 다음에 문해력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빈칸, 순서, 삽입이 있는데 사실은 이 3개가 다 뭐냐면 주제문 싸움이에요. 유형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다 주제문 찾기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읽으면서 주제문을 제대로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킬러 문항에서 어떤 거다?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이 온다. 통념을 비판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전 지식을 반박하는 글이 나온 겁니다. 즉 텍스트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 표현. 자, 문학을 얘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주제문이 표현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학적으로 메타포로 표현되는 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애들이 자기가 기존 알고 있는 생각으로만 밀어붙여갖고 못 읽게 되고요. 문학적 표현에 대한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문학적 표현인지 아닌지, 문학적 표현인지 알더라도 어떻게 풀릴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2가지가. 메타포의 뜻이 바로 빈칸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학이라는 거는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블랭킷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죠. 텍스트에 산다라는 표현. 텍스트 산다는 게 뭐죠?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산다는 거는 텍스트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텍스트와 뭔가 연관된다 이게 아닐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메타포를 이해하여 주제문을 완성한다. 메타포를 이용하여 inhabit 텍스트. 그러면 산다, 연관된다니까 여기 보면은 personal involvement이라는 것이 빈칸의 정답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주제를 찾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즉, 이 글이 무슨 말이냐. 주제 찾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180에서 200단어 정도 있으면 거기서 한 문장이 주제문인데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주제문이 없을 때는 다른 걸 통해 주제문을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제문만 잘 찾더라도 킬러 문항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이제 저학년들이 수능 학습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인식을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고력 논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학생들이 이해가 되냐?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고등학생에 맞춰서 낸 거예요. 초등 학생이나 고등학교 사고력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인식 밖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교재 선정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문법 어휘에 시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 중학교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문법이 이제 입문 단계인 거죠.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내신 때 문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문법 어휘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요. 문제풀이만 딥드락하니까 뭐가 안 되죠? 주제 찾기가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잘 찾는 훈련이 돼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텍스트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외고전사 고반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잘하는 학생들은 역시 뭐냐면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 꼭 영어책이 아니더라도 국어책 많이 읽은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수능도 잘합니다.
예, 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글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풀이 하지 말란 말 그건 아니고요. 학습한 걸 확인이 필요한 거죠. 한 5, 6학년부터는 이제 확인학습 들어가야 되는데 텍스트에 좀 많은 시간을 쌓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고등수능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만약에 고등수능 책만 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등과 중학교 1학년에 맞는 수능책은 필요합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 그래서 앤설러지 같은 걸 하는 거죠.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수능 문제가 나오면 그것이 나왔던 원전을 같이 봐요. 즉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문이 있으면 앞뒤에 나온 글까지 같이 읽힙니다. 전체는 글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고교 선택에 따라서 영어 학습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능은 뭐 일반고 특목고 다 나오긴 하지만 특목고는 조금 더 어려워야 돼요. 원서 강속도 하셔야 되고요. 특히 IB 같은 것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트랙을 갈 건지에 따라 수능 학습 시기가 영어 학습 시기가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독해 어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어휘 끝내셔야 됩니다. 중2, 3 때는 할 시간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못해요. 특목고 하는 친구는 토플까지 끝내셔라. 네. 감 안 됩니다. 감을 하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분석하고 구조 잡는 훈련 정독 너무 중요합니다. 예. 구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약이죠, 요약. 제가 아까 킬러 문항 말씀드리면서 왜 킬러 문항을 학생들이 못 푼다 그랬죠? 주제문이죠, 주제문. 한 줄로 글에 대한 요약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줄 한 줄 요약하는 훈련 하시고요. 특목고를 가실 때도 원서를 봐야 되거든요. 한학을 가거나 외대고를 가거나 문학 원서, 인문학 원서 나오거든요. 문단마다 한 줄 한 줄 요약하는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앤설러지 교재가 그런 게 많이 돼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좀 권해드리는 교재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 같은 성문 종합용어 같은 걸 제가 좀 많이 권해드린 편입니다. 꼼꼼하게 나와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문이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성문 종합용어 한 권이면은 수능을 볼 수 있는 모든 어떤 기본적 틀이 다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He may well be proud of his son. may well은 당연하다. 그가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하다. may well을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런 구문을 많이 알아야 돼요. 꼼꼼하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성문 종합용어 해석입니다. 특목고를 가는 친구들은 탭스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다. 탭스는 문법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수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친구들은 나중에 탭스까지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1은 내신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중2, 3부터는 내신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1 때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진짜 영어에 몰입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중1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실력의 반, 그 이상이 중1까지 영어 실력 버티는 겁니다. 요 시기,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시기를 잘 살리셔라.